있지만 먼저 우리 인천대학교 임정은 교수님을 모시고 프로그램에 대한 총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학회 활동은 이미 한지 한 수십 년이 됐지만 이런 자리는 처음 가져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담스러우면서도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신 서은모 교수님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예, 오늘 충남대학교에서 우리 2024년도 충계교육공학회 학술대회를 갖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나 우리 김정겸 회장님께서 충남대학교 총장님으로 당선이 되셔서 지금 우리 교육공학회 회장님이시면서 동시에 그 국립대학 총장직을 겸하고 계셔서 정말로 우리 학회에 경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발표 내용들 보면서 일단 처음에는 항상 우리 학회에 와서 느끼는 거지만 기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교육학회, 한국교육학회사나 다른 여러 가지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사학회, 교육심리학회, 교육과정학회, 교육평가학회 여러 가지 학회들이 있지만 많은 학회에서 요즘은 회원수가 줄어서 학회 운영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술대회도 우리처럼 컨커런트 세션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하고 수백 명이 참여하는 학회가 이제는 사실 손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회는 항상 학회가 있을 때마다 수도권이든지 지방이든지 가리지 않고 많은 우리 현재 연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학문 후속 세대들이 같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되고 참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학회를 보고 나서 말씀드릴 그 내용은 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는 발표 주제에 관한 것입니다. 주제는 우리가 여러분들 자료 보시지만 디지털 교육 혁신시대 교육공학의 역할 과제인데 거기에 걸맞게 오늘 그 발표 주제들이 AI에 관련된 게 한 전체 별도 세션 빼고 47편 중에 AI에 관한 게 한 17편, 또 디지털 그 환경이나 디지털 어떤 기기나 디지털 미디어나 이런 쪽 관련한 20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은 37편에서 대부분의 사실 그 발표 주제가 이 AI나 디지털 관련된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쉽게 느껴지는 게 교육공학이 우리 테크놀로지하고 사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학문 분야이긴 하지만 예전에 그 학회, 한국교육공학회는 사실 매체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분이었고 교수학습 방법이나 전략이나 여러 가지 그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천적인 어떤 그런 기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학회가 이제 테크놀로지가 지금 눈부시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 또 펀드도 많아지고 사람들 관심이 이렇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구체적인 교수학습 전략이나 방법이나 기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듭니다. 물론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면서 교수 전략이나 방법이나 기법들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되지 않고 테크놀로지의 영향력 쪽이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물론 이번 학술대회 주제도 이제 그런 쪽 분야이기는 한데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학회 회원들도 좀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교육심리라든가 교수학습 전략과 방법 연구하는 사람들이 테크놀로지에 관심 가지면서 연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반대로 테크놀로지에 관해서 관심 갖고 연구하는 사람이 교수학습 전략이나 방법이나 기법이나 이런 쪽에 관심 갖고 더 깊이 그쪽으로 연구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공 분야에서 교수학습 전략의 전문가가 누구 있지? 이쪽 어떤 특정한 어떤 학습 전략이나 기법 이런 쪽에 대해서 그 누구를 좀 이렇게 전문가로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지? 얼핏 떠오르는 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많은 선배님들이라든가 우리 은사님들 중에서는 교육 방법의 교육공학이라고 우리가 부른 것처럼 이쪽 분야의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뭐 우리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생각해봐야 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건 참 아픈 얘기 또 죄송스러운 얘기 또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긴 하지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학회뿐만이 아니라 몇 번의 학회를 거치면서 느끼는 고민이지만 이 학술대의 발표 내용도 좀 연구의 완성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순간부터 이 교수님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발표하는 그 횟수가 늘어나긴 했는데 교수님도 아니라 이제 원생들 발표도 많이 늘어났고요. 원생들 발표도 굉장히 좋은 발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내용들을 보면 연구가 다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그냥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에서 무슨 뭐 BK나 뭐 기타 다른 어떤 활동을 하면서 연구 업적 실적 때문에 사실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 저 지도 교수님하고 공동 발표인데 지도 교수님은 자리하고 있지 않고 학생들만 그냥 발표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사람 발표 내용에 사실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적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발표는 발표 내가 했지만 사실 내 연구에 있어서의 문제가 뭔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건지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확인받고 검증받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학회에서 하는 어떤 이런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기능들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 학문적 후속 세대들이 많아지고 이쪽 분야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다양화되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런 어떤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뭐냐면 이 학술대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신 동향과 관련된 연구 주제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에 당장 내년부터 그 AI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이 돼서 학교의 현장에 투입된다고 하는데 AI 디지털 교과서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활용될 건지, 어떤 방식으로 수업 시간에 적용될 건지, 그 효과가 과연 있을 건지,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 사항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정보미디어학회 이런 데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한국교육공학회가 이쪽 분야에서는 우리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처음 시작했던 학회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장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교육부나 아니면 한국교육학술정보나 이런 데서 잘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쪽은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이니까 여러 가지 반대라든가 부정적인 문제라든가 오히려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의 어떤 방향성과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면 정책 추진하고 하는 쪽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러나 학회의 기능이라는 게 뭡니까? 다양한 어떤 논의들이 함께 분출이 되고 거기에서 뭔가 피팅이 되고 뭔가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장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얼마든지 비판적인 얘기를 해도 되고 문제 제기를 해도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사실 근데 AI 디지털 교과서만 문제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지금 뭔가 사고력 향상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아이비를 어디 도입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비를 정말 도입해야 되느냐. 근데 아이비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고력 향상 그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한 준비가 학교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금 학교에서는 선원 수령 평가 이런 얘기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선원 수령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평가가 제대로 되려면 수업이 먼저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수업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수업 전략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고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고 할 수 있는지 또 그 상황 속에서 테크놀로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라든가 아니면 요즘 학교 현장에서는 오히려 사고력 이런 것보다는 감정, 정서 이런 게 사실 더 중요하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요새는 제대로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이 많고요. ADHD 학생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자기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아서 교사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사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요즘 보니까 뭐 PBS라고 해서 뭐 포지티브 비헤이비어 서포트라고 하는 이런 쪽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막 움직이고 있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교사들 스스로. 왜냐면 교사도 스스로 어떻게 하든지 문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럼 연구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우리들은 지금 PBS 이런 것들이 사실 기본적으로 보면 행동교정 이런 데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동교정, 행동수정, 뭐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이런 게 계속 공부해오고 연구해왔던 우리 학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현장과 관련된 문제,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우리 학회에서 같이 해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느 틈에 그 프로그램의 빈도수까지 분석을 해주셔가지고 연구의 방향도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의 연구 주제 영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 현안의 이슈들을 좀 더 논의 있게 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임정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광주교육대학교 이미자 교수님 모시고 프로그램 총평과 또 교육공학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평을 하는 세 사람이 사전에 좀 회의를 했을 걸 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용이 중복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무슨 맥락으로 어떻게 할지 사전에 좀 의논을 할 걸 그랬구나 했는데 그래서 중복되는 건 빼고 대신 이어서 빼지는 않지만 연결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학회에서 학술 행사에서 저희 발표된 이 총 논문 수가 거의 80여 편이고 포스터가 한 30여 개 되는 것 같고 미디어전까지 하면은 거의 100여 개의 논문과 연구와 뭔가 미완성이더라도 그런 게 발표됐고 저희 교육공학회 회원수가 제가 정확하게 완전 최근 거를 알진 않지만 거의 800여 명이라고 그 이상이라고 제가 한두 달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와 논문도 이렇게 한 번에 거의 100개가 발표되고 회원수도 그렇게 많다. 굉장한 공동체죠 저희. 그래서 매우 확장되고 있고 커지고 있고 정말로 열심히 우리가 살고 있구나. 우리 지금 교육공학계 젊은 그 연구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말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현상인데 한편 공동체가 커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책임과 의무도 그만큼 커지고 사회에서 기대하는 것도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좀 깊은 성찰을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발표하신 여러분 개개인이 발표한 연구들이 우리가 다 열심히 하고 있고 각자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연구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우리 이 공동체가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아까 키워드 이번 연구 주제 얘기한 것처럼 뭔가 뭐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사례, 뭐 적용 가능성 이런 걸 해봤더니 이렇더라 그런 것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아지는데 과연 그러면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데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이거를 하지에 대한 진지한 우리의 성찰이나 이런 고민들이 많이 부재한 상태에서 자꾸 양이 많아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거는 우리가 진짜 돌아봐야 된다. 근데 그 돌아보는 걸 물론 개인 연구자들에게 연구자로서의 그런 자세나 양심 또는 이런 태도 같은 것도 우리가 권해드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학회가 더 이상 이제 개인 연구자들이 모여서 그냥 개인 연구를 발표하는 이 정도에서 이렇게 커진 연구에는 학회는 좀 기획이 필요하겠다 정말. 그래서 아까 그 임정훈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학술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사전에 이 예를 들면 80편의 논문을 다 각자가 발표하는 방법보다는 뭔가 그 중에 전체 담론이 필요하다든가 전체 이슈가 있다든가 지금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추려서 그거는 정말 이렇게 다수가 모여있는 장소에서 하고 그 개별적인 논문들은 개인이 영상을 촬영한다거나 또는 PPT를 우리가 자료집에 주니까 뭔가 그런 방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건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저희 학술 행사에 오는 이런 그 회원들의 전체 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뭔가 논의를 한다거나 방향을 같이 제시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건설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학술 행사를 가을에 하거나 내년에 기획할 때는 좀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도입해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발표를 했지만 각자가 사실 내가 발표할 때 들은 사람은 그 방에 있는 사람이 전부잖아요. 우리 모인 사람은 거의 200명이었는데 그 방법보다는 정말 이슈 있는 논문들은 그렇게 함께 논의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면 그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책도 진짜 우리가 좀 우리 안에서 구상하고 그것이 교육부에 제안을 하고 뭐 이런 방법으로 조금은 이제 기획이 이루어지는 그 학술 행사로 이제는 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연구들 큰 주제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교육공학이다 보니까 정말 도구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게 뭐 지금 문제만은 아니에요. 과거에 뭐 30년 전부터도 계속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서로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처럼 더 많이 빨리 바뀌는 이런 그 테크놀로지의 상황에서는 훨씬 더 정말 인문학적인 사유가 우리 교육공학에선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도구를 도입을 하는데 이것을 왜 도입해야 되는지 목적이나 그것이 주는 유익성이나 의미에 이거에 대한 철저한 정말 검증이 너무 부실해진 미처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만 그것을 사용해 봤을 때 어떤 기술적인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은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에서 우리 지금 800명이라는 그 회원들이 대한민국 교육에 특히 교육공학 쪽에 에듀테크 쪽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가지려면 좀 더 근본적인 그런 질문들이나 담론들이 잘 의논돼야 되고 그것을 짚은 상태에서 도구의 활용이나 그것의 유익한 어떤 효율성만이 아니라 한계와 문제와 위협성 이런 것도 같은 비중으로 정말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점을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회원 수도 많아졌고 논문 편수도 정말 많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는 책무성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 교육계에 특히 에듀텍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더 빨리빨리 도입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그것을 각자 개인의 힘으로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우리 다 함께 그런 면으로 좀 기획을 하고 연구도 어떻게 보면 정책 연구식으로 우리 학계에서 어떤 큰 주제를 잡아서 그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좀 같이 하고 그런 연구들을 발표하고 이런 모임이 건강하게 더 공동체가 좀 그렇게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큰 바람을 가지고 저희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신규 여기 지금 연구자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기획들과 아이디어들을 많이 개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더 성장해가는 의미 있는 성장이라는 게 그냥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성장을 함께 해가는 기여를 호소하면서 네, 저의 총평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민자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공학의 그 학문적인 어떤 양적 증대와 그와 더불어서 교육공학의 책무성을 가지고 의미 있는 성장을 함께 노력하자는 이미자 교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이미자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여기서 가장 연배가 젊으신 우리 정한호 교수님, 통신대학교 정한호 교수님 모시고 프로그램 총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쑥스럽습니다. 여기 대선배님들 앞에서 저는 오늘 주제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주제가 디지털 교육 혁신의 시대, 교육공학의 역할과 과제. 지금 이게 저희 주제거든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지금 총평은 다 해주셨고요. 저는 지금 우리 서은모 교수님, 우리 조직위원장 서은모 교수님께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가 실은 여기 오게 된 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총평 그래가지고 저는 프로그램이니까 마지막에 그건 줄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하는 거면 저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제가 숙제 드릴게요. 뭐냐면 저희가 이걸 했잖아요. 오늘 이 프로그램 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통해서 우리 교육공학의 역할이 뭔지 이걸 좀 추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저한테 요청하시면은 제가 총평을 많이 잘 못했으니까 저도 도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교육공학의 역할이 무엇이다라고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이 있지만은
우리의 여러 가지의 여건과 환경에 의해서 우리에게 과제가 있을 거잖아요. 오늘도 많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통해 보면 분명히 과제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난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술대회가 좀 끝나면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한 페이퍼 한 5페이지, 10페이지 이내로 해서 뭔가 이걸 통해서 나온 우리의 역할 이거였다. 우리 디지털 전환 시대 그렇지 않 현재 지금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쪽 분야 아닙니까? 저희가 다른 쪽에서 저희 코로나 때도 그러고 이전에도 그러고 했지만은 저희가 좀 많이 못했던 것도 솔직히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저도 그때 이제 부회장 역할하면 제대로 못한 것도 있고 그게 있는데 좀 이번에는 저희가 한번 이걸 통해서 우리의 역할과 그 다음에 어떤 우리의 그 과제 아니면은 저희 한번 홈페이지를 좀 해서 그런 의견을 좀 받아서 그거를 해서 우리 교육공학회 이 내용을 아우르는 앞에다가 우산을 그걸로 씌워서 우리가 한번 이거를 좀 제안도 하고 내년 당장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 이제 지금 되고서 많은 우려가 있거든요. 아까 임종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임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또 우리의 방향성이라든지 우리 공동체에 지금 800명 이상 되는 회원의 이런 것들 그러면 그거를 좀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적게 오시길 바랬어요. 왜냐면 경품 추첨이 있기 때문에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원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숙제가 아니라 아마도 교육공학회에 던지는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니 정원호 교수님 뭐든지 시켜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곤란할 것 같은데 아무튼 예, 예,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프로그램 해주셔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세 분 교수님들도 임종 교수님도 나중에 또 보자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서 프로그램 청소도 해주시고 교육공학이 앞으로 나갈 방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내용들 저희들이 잘 기록하고 기억해서 추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